중년 이후 식탁을 바꾸면 몸도 바뀐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을린 고기 한 점, 탄산 한 모금이 내 혈관을 막고 있다면? 사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정말 대단했어요. 야식을 먹어도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쌩쌩했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나와도 다음날 멀쩡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중년을 지나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언제부터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40대를 넘어가면서 느껴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온종일 피로가 따라다니고 밤에 잠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해요. 마치 몸이 자꾸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중년 이후 식탁에서 반드시 빼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탁을 어떻게 바꾸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이 달라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만 바꿔도 한 2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문제가 될까?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뭐가 변할까요? 당연히 신진대사죠. 30대에는 우리 몸이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먹은 음식도 빠르게 처리하고 나쁜 물질들도 잘 배출해요. 이걸 해독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해독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효소들이 들어온 유해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인체의 해독 효소 활성이 30대 대비 약 40% 감소한다고 해요. 40%면 정말 크잖아요. 절반에 가까워요.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반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세포 재생 속도까지 떨어집니다. 피부 세포도 더 천천히 재생되고 내장 기관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식습관이 곧 약이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즉 WHO도 이미 경고했어요.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중년층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요. 2배면 정말 무서운 숫자잖아요. 똑같은 나이에 2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다른 한 명은 자연식을 많이 먹는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할 확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식습관을 고쳐야 10년 뒤, 20년 뒤 건강한 중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은밀한 도구로 바뀌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시간이에요. 첫 번째, 검게 그을린 고기의 진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검은 부분에 향 있잖아요. 정말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나요. 근데 그 검은 부분, 그을린 부분이 뭘 알고 계세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실 단백질이 고온에서 변성되며 생긴 발암물질이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탄 고기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HCA라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PAH라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이런 것들이 위암이나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탄 음식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대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년 이후에 이런 발암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간의 해독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독성 물질이 체내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마치 독이 천천히 체내에 축적되는 것처럼요. 결국 탄향 좋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할까요? 절대 강한 불에서 빨리 구우면 안 돼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그리고 자주 뒤집으면서 구워야 해요. 그러면 고기가 탈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시간은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투자예요. 두 번째, 고당도 옥수수 시럽의 함정.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어요. 설탕보다 옥수수 시럽이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광고나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다느니 칼로리가 낮다느니 하는 식의 마케팅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정반대라니까요. 정반대예요. 옥수수 시럽, 특히 고가황 옥수수 시럽이라고 불리는 HFCS는 단맛은 정말 강해요. 설탕보다도 더 달아요. 그래서 식품 제조업체들이 좋아하는 거죠. 훨씬 적게 넣어도 같은 단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가 될까요? 인슐린 반응을 교란시켜버려요. 인슐린이 뭐냐고요? 우리가 먹은 당분을 처리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혈당도 조절되고 에너지도 잘 관리돼요. 그런데 옥수수 시럽이 이걸 방해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 지방간, 복부비만, 당뇨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HFCS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비만율이 일반 설탕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60%더 높았대요. 60%면 정말 큰 차이 아닌가요? 그건 거의 2배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알아요? 이 시럽이 어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산음료는 당연하고 빵, 케이크, 소스, 심지어 김치 양념에까지 숨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에도 들어있다니까요. 심지어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인공 감미료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품 라벨을 확인할 때 액상과당이나 고가황 시럽이라는 단어를 발견한다면 그건 단순한 첨가물이 아니라 지속형 피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가공육의 감춰진 위험. 햄, 소시지, 베이컨 얼마나 간편한가요? 아침에 서둘러 나갈 때 냉장고에서 꺼내 한두 장 먹고 가면 되니까요. 바쁜 아침에 정말 유용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공육들이 뭘 포함하고 있는지 아세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발암성 화합물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뀐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1급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피하는 게 좋다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담배, 알코올과 같은 수준의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먹나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요? WHO가 권장하는 양의 2배가 넘대요.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나트륨은 하루 2000mg인데 평균적인 한국인은 4000mg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이 뭐냐면 바로 가공육이에요. 라면도 있고 각종 소스도 있지만 가공육의 기여도가 정말 커요. 결국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햄 한 장이 우리의 혈압과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일상적인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장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쌓이면 정말 큰일이 돼요. 그럼 대신 뭘 먹을까요? 닭가슴살, 두부, 달걀 같은 자연 단백질로 대체하면 훨씬 안전해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당신의 미래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어요. 네 번째, 마가린이 건강식처럼 보이는 이유. 기억하세요? 한때 버터보다 몸에 좋다며 마가린이 유명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마트 진열대에 마가린이 건강한 선택, 칼로리 낮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대유행이었어요. 학교 급식에도 들어갔고 가정마다 마가린을 썼어요. 근데 그 진실이 뭘까요? 정반대라니까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혈관을 굳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높여요. 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여요. 미국 FDA도 이미 2018년 이후 트랜스 지방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로움이 명확하고 확실하니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가 증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일부 수입식품과 제과류에 트랜스 지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가 제품들이나 수입 과자에는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이 트랜스 지방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막을 손상시켜요. 우리의 세포는 모두 막으로 쌓여 있는데 그 막이 제대로 작동해야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해요. 근데 트랜스 지방이 그 막을 망가뜨리면 세포 전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피로감, 염증 반응,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해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지적했어요. 버터보다 마가린이 건강하다는 말은 이미 20년 전 낡은 상식이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강 상식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버터를 쓸 거면 소량만 사용하거나 올리브유로 대체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올리브유는 심장 건강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 마지막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죠. 이건 앞서 말한 옥수수 시럽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요. 당분이 높고 각종 화학 첨가물도 많아요. 색소, 향료, 카페인, 인산염까지요. 그리고 카페인은 중년의 수면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저녁에 음료를 마신 카페인이 밤에 깼을 때도 혈중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뇌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잠을 설치거든요. 잠을 설치면 다음날 피로도 심하고 신진대사도 망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도 늘어나요. 결국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피로,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정말 무서워요. 실행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그냥 자연식만 먹어야겠네라고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극단적이에요. 모든 가공식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빈도와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 가공육을 매일매일 먹는 것과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매일 먹으면 축적돼요. 하지만 가끔 먹는 건 우리 몸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대단한 기계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불에 탄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와 함께 채소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면 발암물질 일부가 체외로 배출돼요. 우리 장내 박테리아와 섬유질이 함께 작용해서 해로운 물질들을 묶어서 내보내주거든요. 즉, 완벽이 아니라 균형과 절제가 핵심이라는 거랍니다. 100% 완벽한 음식만 고집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만 신경 써도 충분해요.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보면 서울의 52세 김모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매일 점심으로 편의점 햄버거와 에너지 음료를 즐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쁘니까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편의점에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무기력함을 느껴서 에너지 음료도 마셨대요. 흔한 일이잖아요. 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일이죠.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당은 128, 혈압은 150. 당뇨와 고혈압의 경계선에 서 있던 거죠. 의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대로 가면 6개월 내에 약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뭘 했냐면 식단에서 가공육, 옥수수 시럽 음료, 마가린을 모두 없앴어요. 대신 물과 과일, 생선 위주로 바꿨거든요. 처음엔 힘들었대요. 편의점 가는 습관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그리웠고. 하지만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부터 이미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났대요. 오후에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았대요.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가 뭐냐면 혈당은 98로 떨어지고 체중은 5kg 줄었어요.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대요. 정상화. 약을 먹지 않고도요. 의사도 깜짝 놀랐대요. 뭘 하셨길래? 라고 물어봤다니까요. 김모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식탁을 바꾸자 몸이 먼저 고마워했어요 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말 아닌가요? 습관이 바뀌면 결과도 정말 바뀝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당신의 몸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 이후 2030년 이후 한국은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돼요. 중년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 세대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품 산업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을 줄인 클린라벨 제품들이 늘고 있고 고령층을 위한 저염저당식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식품 회사들도 그에 맞춰가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의 건강은 병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 결정될 거예요. 좋은 의약품도 있고 훌륭한 의사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기억력, 체력, 생명력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봐요. 무섭지 않나요? 근데 동시에 희망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건 내 손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 당부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을린 고기, 옥수수 시럽, 가공육, 마가린, 탄산에너지 음료. 이 5가지만 줄여도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과학이 증명했어요. 염증이 줄면 피로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큼한 기분이 들고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식탁 위에서 덜 태우고 덜 달고 덜 가공된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그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은 곧바로 반응할 거예요. 내일은 좀 더 다를 거고 일주일 뒤면 훨씬 다를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새로운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